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와 30년대를 우리 통합을 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는 이제 페이지가 아마 두 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목을 좀 보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 제목을 일단 보면 우리가 항일 민족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게 1920년대이기도 하고 다음 주제는 또 1930년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920년대와 30년대 문화운동 그리고 이런 사회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사회와 민족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이런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민족 문화운동이죠. 자, 그러면 일단 밑에 제목을 일단 보죠. 제목에 보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계몽 운동이랑 좀 더 연결을 시키면 학생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요런 이제 계몽 운동의 흐름에서 나왔던 게 실력 양성이다. 이 실력 양성이라는 게 결국 뭐냐, 바로 이제 일부 지식인들이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어떻게 준비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실력이 없으니까 그 실력을 좀 쌓아보자 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뭐 실력이냐, 바로 여러 분야인데, 그러면 이제 뭐 여러 분야라고 하면 이제 경제라든가 또는 이제 정치라든가 이제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우리가 실력을 양성을 해보자 라는 건데요. 실력을 양성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 바로 이때가 통치가 바로 문화 통치지 않습니까? 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가 이제 결성이 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조선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번이죠, 그죠? 1번 이제 평양에서 뭐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건 일단 핵심이 바로 민족의 산업을 발전, 그러니까 산업 발전의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회사령이 폐지가 되고 회사가 신고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가 신고제가 되면서 이제 회사를 세워서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경제 발전 또는 산업화를 이루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도 이제 요런 게 있었고, 이제 토산품에 우리나라 거를 우리가 써보자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 상품의 물건을 이제 배격했다는 거는 거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걸 했지만 이제 일제의 방해로 좀 큰 성과는 못 거두었다 라는 거 되겠죠.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부분은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이제 고등교육기관 수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 고등교육기관, 대표적으로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1차 조선교육령을 우리가 좀 배우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배경이라고 하면 이제 제 1차 조선교육령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모금운동도 실시가 되었고 이 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게 일제 탄압이 또 있었다.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 바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 바로 일제가 어쨌든 대학을 우리의 민족의 힘으로 설치하는 건 막았지만 대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밖으로 보이는 이미지거든요. 일본은 일제는 특히 이제 대외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거를 세워서 이제 다른 나라 또는 이제 우리 민족에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준다 라는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서 이제 우리 민족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했던 것도 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일단 근데 그 자료실에 보면 이런 인도와 우리나라가 좀 비슷하다라는 것도 학생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족주의와 이 사회주의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에서는 이제 약간 이게 좋다, 사회주의에서는 이게 중산계급의 비판적인 운동이다 라는 거를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학습으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우리는 사회운동인데, 다양한 사회운동이 또 벌어집니다. 그 다양한 사회운동은 우리가 파트 여러 개 있겠지만, 농민, 노동, 소년, 형평은 이제 백정의 운동입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회적 신분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사회적 신분을 폐지하자라는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회운동이 벌어지게 된 게 왜 났냐? 바로 요 핵심 포인트,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그 계급,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경제적인 차별, 이런 것을 폐지하는 요런 거라고 키워드를 일단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급과 차별을 폐지한다는 뜻은 바로 이제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시기에서도 이제 계급, 그리고 이제 다른 사회적인 차별, 요런 거를 우리가 알면 바로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농민들은 차별을 받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산미증식계획이라든가 토지조사 사업,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농민들 아주 생활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힘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바로 소작료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작료만 인하를 해주면 그래도 좀 살 구멍이라도 생기는데, 이런 게 너무 좀 힘들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1923년에서 4년에 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습니다. 암태도 같은 경우는 목포 근처의 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찌됐든 요거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 이제 다음 두 번째는 노동운동이 되겠습니다.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특히 대표적인 게 바로 1929년에 있었던 원산 노동자 파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탄압은 약간, 이 파업은 좀 실패했다라는 건 있지만, 이 파업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국제적인 공조가 있었다라는 게 좀 더 요 운동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소년운동인데요. 이 소년운동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어린이날 언제인지 압니까? 원래는 5월 1일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광복 이후에 5월 5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천도교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정환이라는 이름도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는 칭호도 만들었고, 이제 어린이와 어른이 이제 하나의 같은 인간으로 또는 인격체로 우리를 존중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본다. 그래서 이런 차별을 또는 이제 계급적인 거를 이제 좀 더 폐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면 백정인데, 이 백정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여기 색깔 보면 빨간색이죠, 그죠? 이 빨간색, 사람 이름 앞에 빨간색 이런 게 붙거나 호적에 빨간색으로 이제 적혀 있으면,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제 학생증 또는 이제 주민등록증에 빨간 줄이 그이면 약간 좀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죠,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호적이라든가 옷에 또는 이제 신분을 표시하는 쪽에, 이름표 쪽에 빨간 걸로 표시가 돼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백정이라고 이 당시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정 같은 경우는 직업적 차별이 있었거든요. 피를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도 평등하게 대해달라 라고 했던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이 되겠습니다. 저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은 다른 단체와 연합을 해서 항일민족운동으로 발전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수업을 해보고 그 다음 주제인 오늘 수업은 약간 길 거예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중간에 잠시 쉬어도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잠깐 끊고 또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쌤은 계속 녹화를 할게요. 다음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이제 만세 운동이죠. 만세 운동, 이것도 항일 운동, 이것도 만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1920년대이고 요거는 1926년, 요거는 1929년이 되겠습니다. 자,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은 뭐냐? 바로 이제 60만세 운동 6월 10일에 있었겠죠. 이거는 이제 일제의 식민교육 그리고 민족차별교육. 핵심은 교육이네요. 그죠? 핵심은 교육이다 라고 한 뜻은 이 운동을 주장했던 것은 바로 학생이 주도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학생이 주도를 했고 또한 여기에다가 플러스 바로 사회주의 계열이 여기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사회주의 계열이 주도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천도교 계열도 합류를 했다라는 거를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60만세 운동을 보면 되겠습니다. 요때 사건이 바로 뭐냐? 바로 순종의 국장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장의 국장일에 교육 반대라든가 이런 차별 폐지 이런 걸 주장했던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9년 광주에서는 바로 이제 학생이 일어난 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또 학생이죠, 그죠? 학생이라는 뜻은 바로 이제 그 민족 차별을 폐지하고 식민지 교육을 절폐한다. 그리고 이 교육의 이제 원인이 된 일제 타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면서 됐고, 이 운동은 이제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신간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간회가 지원해서 좀 더 이제 확대가 되면서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의의가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민족운동이었다 라는 것을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신간회가 뭐냐? 우리 신간회를 좀 알려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을 좀 알고 계셔야 해요. 첫 번째 문장이 뭐냐? 바로 이 민족운동의 계열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다. 우리 잠시 이제 물산장려운동을 잠시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했을 때, 민족주의 계열은 이제 물산장려운동에 좀 지지하는 쪽, 찬성하는 쪽 움직임이었다면, 사회주의 계열은 이 물산장려운동에 좀 이제 비판적인 이런 시각이 있었다라는 거를 잠시 수업을 했죠. 그래서 이 민족운동 자체도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운동으로 분리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 3.1운동 이후로부터 쭉 연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제 민족 분열 정책이 바로 원인이 되겠죠. 이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바로 친일파 양성을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친일파 양성 목적으로 인해서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가 자치론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자치론은 이강수의 그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에 잘 나오는데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가 됩니다. 우리 일제의 지배가 현실이기 때문에 일제의 지배를 인정을 하고 요 안에서 우리가 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라는 걸 권한을 좀 얻어보자 라는 움직임이 바로 자치론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에 협력하는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에 반대한다. 나는 그래서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은 바로 신간회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성단체는 자매단체인 근의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신간회 환경은 꽤 중요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각성을 공고히 한다. 단결 공고히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기회주의는 바로 자치론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신간회 또한 계몽운동의 한 흐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강연회를 열었고, 또한 이제 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 광주 학생 할인운동은 이제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요런 이제 운동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간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운동이 파트가 두 개죠. 민족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근데 이 두 개가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자, 위로 잠깐 오면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이 일단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급 간의 차별을 폐지한다라는 조금 우선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주의 계열은 아까 잠시 봤겠지만 차별을 폐지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자라는 게 일단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 운동 방향에서 좀 갈등이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분 그리고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1930년대 초에 해소된다는 거는 이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분리라는 말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간의 성립 배경은 쌤이 설명을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30년대를 좀 보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쌤과 함께 30년대를 좀 보러 가죠. 30년대 페이지는 우리가 73페이지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3페이지에 보게 되면 바로 1930년대의 사회운동 잠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사회운동이 뭐가 있는가라는 걸 알아야 해요. 당시 우리가 그 하나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바로 1920년대 초 신문이라는 게 가능이 되었어요. 신문. 이 신문이라는 게 가능이 됐는데, 이 신문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조선일보와, 당시에는 조선중앙일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문들이 뭘 했는가. 바로 언론 활동을 했겠죠. 그리고 계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1번. 바로 이 언론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글을 배워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다 같이 알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을 알아야겠죠. 바로 문명을 퇴치한다. 그리고 문명을 퇴치한 다음 농촌을 계몽한다. 다음이라고 보긴 그렇고 거의 동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을 하고요.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 자, 동아일보는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요런 구호를 내세워서 분하로드라는 거는 러시아의 한 운동인데요. 그 농민주의자의 운동을 나로드니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거를 붙여서 이 농민 속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농민 속으로 들어가서 농민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계몽 운동을 주장했던 게 이제 부나로드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29년이고요. 문자보급 운동은 1929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분하로드 운동은 1931년이라고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뭐냐? 바로 이제 일제가 당연하게 이 언론운동을 탄압을 하겠죠. 그래서 신문을 좀 폐간하기도 하고 전간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보통학교라고 하는 고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보를 졸업한 학생들 또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방학 중에 농촌으로 와서 이제 농민들을 가르치는 거를 많이 해요. 또는 밤에도 가르치고, 그걸 야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야학이라든가 강습소를 세워서 이제 우리 민족의 정기, 우리 민족의 정신을 계속 일깨워주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을 고취하기도 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920년대도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같은 경우는 20년대 같은 경우는 조선농민총동맹이라든가 조선노동총동맹 이게 이제 연합을 해서 1924년 같은 경우는 조선노농총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지긴 해요. 그런 건 이제 좀 이제 개방적 조직 나름대로 단체가 알려져 있었는데 나름 이제 신간에도
그렇고 나머지 단체들이 다 탄압을 당하니까 민중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 조직을 만들어 이제 비밀로 그래서 만들어서 식민 통치에 직접 대항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관회가 갈라지는 게 바로 1931년쯤 되는데요. 요때쯤 되면 이제 민족주의 세력은 이제 좀 떨어져 나가고 사회주의 계열이 좀 주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거는 바로 계급 또는 이제 차별의 폐지였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별 폐지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농민 노동운동에 좀 투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일전쟁은 언제냐? 바로 1937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으로 일제가 탄압이 이제 강화가 됐고 또는 병력을 동원하는 거를 우리가 징용과 징병으로 배울 건데 이런 걸 통해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죠, 그죠? 그래서 1920년대의 사회운동, 그 다음에 1930년대 사회운동, 우리가 이거를 다 뭉쳐서 수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학생들이 이제 조금씩 쉬어가면서 영상을 반복해서 들어서 지식을 내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